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뭐 휴머노이드 네. 기업들도 사실상 매출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못 내고 적자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국내 주식을 로봇 회사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돈을 사지 않아요. 네. 저는 절대로 국내 로봇 회사들의 주식은 제 스스로 사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로봇은 미래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로봇 기업들의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미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조용한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장한 로봇 회사들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영업 적자들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 로봇 기업을 운영 중이신 민트로봇 강영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조금 현실적인 좀 주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알아야 될 부분을 언젠간 알아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 상장한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로봇이 미래라고 하는데 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걸까요? 미래에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기대감 때문에 미래라고 하겠죠. 근데 뭐 적자를 내는 이유는 뭐 아직 미래가 안 왔나 보죠. 네. 이제 국내 이제 유명 이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아직은 이제 영업이익을 못 내는 게 이게 시장 규모가 작아서 그런 현상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건가요? 예, 한번 주제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뭐 고맙게도 이게 로봇 신문에서 2024년도 상장사 기준으로 쫙 한번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개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예, 영업이익 마이너스 412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65억.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계열에서는 사실 근데 또 이익을 낸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제우스, SPG, 삼익THK, 고용테크놀로지, 스맥까지 이렇게 쭉 이제 영업이익 낸 회사가 있는데 일단 로봇 회사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로봇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우스는 설비 팔고, SPG는 모터 팔고, 삼익THK는 LM 가이드라고 해서 기계 요소 부품 팔고, 고용 이제 반도체 설비, 스맥 가공기 그러다 보니까 로봇 회사가 아니고. 자, 이제부터 나오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영업 적자는 마이너스 23억인데 당기 순이익은 28억이네요. 사실 이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왜 당기 순이익이 흑자지? 혹은 이제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났는데 왜 당기 순이익은 더 좀 적자 폭이 줄어들었지? 라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매출 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상의 판관비를 갖다 차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기 순이익은 영업 외 활동으로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랄까요, 뭐 이자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국책 과제로 인한 지원금이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좀 뭐 레인보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뭐 재무 감사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적자는 23억이지만 흑자가 28억이라는 것은 뭐 이제 국책과제와 같은 영업 외수익이 한 40~50억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대부분 적자네요. 보면은 뭐 엔젤 로보틱스 보면 마이너스 100억, 108억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경쟁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질문에 지금 포함된 건 아닌데 그 해외 로봇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ABB라든지 뭐 쿠카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영업 이익이 좀 나고 있을까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나긴 날 텐데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출 규모가 클수록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렵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제조업종에 대한 영업이익률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뭐 휴머노이드 기업들 또 사실상 매출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못 내고 적자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국내 주식을 로봇 회사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돈을 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국내 로봇 회사들의 주식은 제 스스로 사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고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주식으로 좀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상장 같은 거 저도 한때는 상장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절대로 영업이익을 내지 말고 상장시키래요.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영업이익 내면 기대감이 떨어져서 오히려 주가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른다. 주식은 선반영이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랑 실제로 그 회사가 얼마나 좋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지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것 같고. 근데 보통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제 주변에 봐도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로 해요 다. 예, 한국에서 장기 투자하는 건 좀 요즘에 뭐 해외 주식으로 다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고 안타까운 것은 기업 본질로서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사실 기업이 추구해야 될 거랑 점점 정반대의 걸 추구할 수밖에끔 없게 자본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제우스나 SPG 같은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어쨌건 영업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는 막상 주가도 잘 안 올라요. 투자자들이 이제 유명하다는 회사들이 이제 뭐 AI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키워드를 보고 이제 네네. 뭐 소액 투자를 했다가 네. 실제로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뭐 못 받고 네. 그렇게 뭐 회사에 당했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진짜로 이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을 네.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제 결국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금 가지고 결국은 네. 이제 뭐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네네. 이게 결국 이제 세금 먹는 하마가 뭐 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게 정말로 이 로봇 산업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할까요? 정부 정책부터 바뀌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옛날부터 굉장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길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에 투자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일단은 상장 같은 거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는 어차피 판이라는 게 짜여져 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해관계자들의 자본력에 의해서 정말 기술이 없던 회사도 기술이 있는 회사가 그쵸. 되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보고 그냥 본질적인 문제예요. 기업이 추구해야 될 것,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낸다. 그냥 본질이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냐면은 이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산 또 막 엄청 들어오면 그렇죠. 맨날 네. 중국산 어떻게 이기려고 하면 입에 달고 사는 질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애를 갖다가 명문대에 보내야 되고 서울대에 보내야 되는데 네. 다른 애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가 너무 잘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보내야 돼. 어떻게든 보내야 돼. 네. 그러니까 야, 너는 일단은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내가 한 절반 정도 정답을 알려줄게. 시험을 봐.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1, 2년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제도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반대하냐면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막을 수 걸어 없죠. 잠그지 않는 이상 예, 불가능해요. 예. 그럼 중국산이랑 대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산이 너무 싸게 들어오면 물론 중국에서 이제 그런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그쵸,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뭐 못 막잖아요. 어쨌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거랑 싸우기 위해서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국만큼 보조금 줄 거냐 한국이. 두 번째 그럼 보조금 없으면은 이게 쉽게 해서 아까 그 시험 보는 애한테 답을 더 이상 못 가르쳐 주면은 얘는 나락갈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라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본질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쟁력을 키워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조금이라는 걸로 계속 메꿨었다. 그러니까 시험 답 알려주듯이 시험 답 알려주는 거랑 똑같고 그럼 얘 서울대 갔어요. 뭐 서울대 갔다고 쳐. 시험 답을 알려줘서 형이 정답 반 알려줄게. 서울대에 갔어. 근데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야 너 대학 가서 이제 더 이상 답을 못 알려주는데 네가 살아남아봐. 근데 애가 애초에 공부를 못하던 애였잖아요. 그럼 가서 잘할까 과연?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대학에 갔는데 얘는 낙제할 거냐 F만 계속 받을 거냐 그 안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도대체 그럼 이거는 점점 기업을 바보 만든다는 게 야 너네 일단 안 되니까 보조금 세금 태워가면서 회사를 살려나 봤자 바보 계속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회사들이.
이거를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되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가에서 로봇을 뭐 투자하고 해야 된다고 좋다요 했는데 이분들은 또 모든 논리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로봇 산업에 1,000억을 썼으니 로봇 회사들의 매출이 올라야 됩니다라는 결과를 갖고 가야 돼요. 예산을 그쵸, 받아야 되니까 그쵸, 예. 관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근데 숫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 중국산 들어와 경쟁력은 떨어져 일본산 못 이겨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누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국책과제로 인한 매출이라기보다는 그 돈은 제가 아까 방금 재무제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외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쵸, 매출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 인식이 원래는 안 돼요. 이게 회계법상. 근데 이거를 어디 모 기관에서 실증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로봇 니들이 개발했으니까 실증 해줄게. 세금 계산서도 끊어줄게. 매출로도 인식시켜줄게.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애들한테 세금을 부어가지고 보조금을 줄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갑자기 뭐 실증을 해야 된다가 나오면서 이게 매출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사실 본질 자체는 국책과제라든지 이거랑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세금을 받는 이제 예산을 받는 그런 어떤 뭐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로 세금 계산을 끊어주니까 우리 돈 받아서 매출 이만큼 올랐어요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그러면은 실적처럼 보이겠죠. 숫자는 좋아졌으니까. 좋아진 거냐 이거야. 내가 해답 알려줘가지고 애를 서울대 보내놓으면 얘가 공부를 잘해진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기사가 하나 굉장히 좀 크게 떴었어요. 네. 이제 MBC 뉴스였죠. 이제 예. MBC 뉴스에서 이제 그 깡통 로봇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그 뉴스가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좀 괜찮냐고, 진짜 이러냐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사실 늦게 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걔가 갑자기 떠가지고 봤더니 뭐 그냥 뭐 올 것이 왔구나. 공중파에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이제 드디어 누가 책임을 지실 때가 된 건가. 올 게 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고름이 쌓이다 터진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와중에서 이제 누군가의 어떤 자본에 대한 이익 집단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면은 어찌 됐건 저찌 됐건 매출 찍어줘가지고 상장을 시키는 거고. 근데 상장시켰다는 게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죠. 거기는 회계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냉혹하게 가야 되고 정말로 속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국내 시장이 작아서 수출해야죠. 그럼 뭐 수출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경쟁력 없다는 거랑 다른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그 작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저는 지원해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증 같은 약간 편법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전 실증이 사실 그 실증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한국 로봇 산업 절반은 박살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아이폰 매니아시잖아요. 네. 자, 내가 아이폰을 살 때 내가 아이폰을 10년 동안 썼어. 네. 살 때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절반씩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조금을 안 준대. 살 거예요? 조금 다른 게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다르죠. 아니 그게 제가 얘기하는 사람 심리가 보조금을 계속 주다 안 주면은 안 산다는 얘기. 뭐 그럴 수 있죠.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쵸. 딴 거 없나라고 한다고. 이거를 계속 주니까 이게 얘기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보조금이 권리인 거예요. 로봇을 계속 보조금 주면서 팔아왔으니 로봇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안 주면은 그 금액 주고 사기에는 엄청 내가 손해 보는 거 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살 거 아니야.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은 살 수도 있어요. 외국산 로봇은 명품은 쿠카는 야스카는 카와사키는 그렇죠. 파낙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로봇은 안타깝게도 그 카테고리에 못 끼잖아요. 사겠냐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떤 기업들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랑 싸우려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그런 가격 기업들도 있죠. 경쟁해야지. 예. 우린 다르게 만들어봐야지. 하드웨어 설계를 이렇게 바꿔봐야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바꿔서 다른 쪽으로 경쟁을 해봐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그 카르텔 속에 끼지 못하면은 사겠냐고. 그럼 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결국은 도태될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은. 과연 국가에서 이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원칙,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이 산업을 네. 시작해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후배 로봇들 그리고 지금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제품,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기술이 좋은 제품이 아니라 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너무 문제가 너무 학술 베이스예요. 학술 베이스 교수님들 다 잘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게 최고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업도 많이 하세요. 네. 그 내가 만든 게 과연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이제 맹목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벌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바닥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판이라는 게 그런 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본질에 집중하시고 뭐 기술 뜬다, 로봇 뜬다, 투자 막 묻지마 투자, 저도 묻지마 투자 받아봤어요. 그런 거 없다고 현혹이라고 하면 또 뭐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니 겸손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시고 과제는 가급적이면 할 생각 버리시고 과제 안 하고 내가 제품 못 팔아서 영업이익 못 내면은 문 닫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국가 입장에서도 이상한 짓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로봇이 이제 미래일 순 있어도 지금 당장은 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산업이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그 현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술로 버티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스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